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ITQ 한글 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제 1번 저번 시간에는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의외로 많이 손볼 것도 없고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만 한다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은 잡고 있으셔야 나중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작성했을 때 고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대로 잘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내가 손볼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줄 칸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 표를 구분합니다. 한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원래 이 열이나 이런 행을 쓰는데 한글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줄하고 칸을 표시합니다. 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입니다. 행.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자, 기본적으로 지금 5줄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표는 5줄, 6칸짜리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를 할 때 5줄, 6칸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만드셔야 이 표가 지금 이 크기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에 해당하는 게 줄이고 열에 해당하는 게 칸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ITQ 수험자용을 누르실 거고, 그죠? 자, 번호를 넣을 겁니다. 자, 기본 8자리 자기 수험번호 넣으실 거고, 자, 맞느냐, 예 누르시면 자기 번호, 수험번호, 과목, 자습번호 나옵니다. 그죠? 확인 누르시고, 자, 시험지 나눠주시고,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하고, 한글을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자, 들어오시면 바로 F7을 누르겠죠. 그죠? F7을 누르시고,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메뉴로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 따로 드릴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이 편집용지도 빠르게 그냥 F7을 눌러서 단축키로 바로 누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Alt 누르고, 자, 풍선 도마에 나오는 T를 누르시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위 10, 탭, 10, 탭, 왼쪽, 오른쪽만 11이죠. 그죠? 자, 제본 필요 없고, 11, 탭 누르고, 10, 그리고 바로 엔터. 자, 기본적으로 편집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배지 나누기인데, 자, 1점을 누르시고, 한 3, 4줄 띄우시고, 2점 누르시고, 또 한 2, 3줄 띄우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역 나누기를 하라겠죠. 그죠? 컨트롤 엔터를 하셔도 되지만은 따로따로 우리가 설정이 가능한 Alt Shift 엔터, 그리고 3점 또 한 3, 4줄, 4점 한 3, 4줄, 그리고 다시 Alt Shift 엔터.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은 다 했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 지나왔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표 만들기를 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2점하고 아래쪽에도 넣을 겁니다. 자, 표 만들기를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많이 쓸 거예요. 그죠? Ctrl NT라고 해서, 자, 단축키가 아닌 먼저 일반적으로 메뉴를 찾아서 클릭마로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걸 넣는 거니까 어디가 될까요? 입력이라는 곳에 가겠죠. 입력. 자, 입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표라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누르시면 바로 표 만들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자, 이게 몇 줄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줄. 그리고 칸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자, 5줄 맞네요. 6칸 맞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5줄 6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죠? 자, 여기서는 구분 제조 이렇게 입력하실 건데, 자, 입력을 하실 때 아래쪽으로 입력하시고 또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 형태로, 그죠? 칸 형태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셨다면 또 방향키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또 입력하셔야 되겠죠. 입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요 입력 형태는 여기서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고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입력하고 탭키, 입력하고 탭키, 입력 탭, 입력 탭,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음 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으로 가게 되어 있을 커서가요. 그러면 또 입력하시고 또 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열심히 타자만 빨리 치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편하시게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하시고 다시 아래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로로 쭉 진행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또 입력하시다 보면은 내가 실컷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줄이 5줄인 줄 알고 입력했더니 알고 6줄이었다. 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한 줄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러면 이제 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 어떻게 한 줄 좀 만들지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럼 또 실컷 입력 다 해놓고 이제 지우고 다시 넣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모질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쉬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6줄이 돼야 되는데 5줄이더라.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칸에 가서 여기서 탭키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탭만 누르게 되면 따라서 자동으로 똑같은 칸으로 한 줄이 생성이 됩니다. 쉽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또 5줄을 냈는데 6줄을 넣었다. 그럼 이 한 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만약에 이 한 줄을 지워야 되잖아요. 자,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우기를 찾아야 되겠죠. 셀 지우기라고 있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셀들을 지웁니다. 내용만 지울 거냐, 셀 모양 남겨둘 거냐. 셀 모양 남겨두는 게 아니죠. 우리는 셀 모양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지우기를 눌러서 셀도 같이 다 지워야 됩니다. 되시죠, 그죠? 자, 요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표를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열도 내가 만약에 덜 넣었다, 아니면 지금같이 한 줄이 더, 한 칸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자, 셀 지우기로 지우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6칸을 넣어야 되는데 5칸을 넣었다. 자, 이러면 또 한 칸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아래로 입력해다 보니까 한 칸이 없네. 자, 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한 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자, 요 칸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어디 갑니까? 칸을 나눠야 됩니다, 그죠? 셀을 나누자라는 곳에 가면 돼요. 셀을 나누겠다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줄을 2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칸을 2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누기.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너비로 이제 늘려야 된다는 거죠. 늘리고 이제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내가 실수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빨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알고 그 동영상만 보고 내가 이 표를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만 연습했다면 실제 수정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죠? 자, 할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험지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다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딱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조건에 대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전체를 잡습니다. 자, 전체를 잡는 게 여기 보시면 표 전체를 표 캡션 굴림의 10조라고 해서 먼저 요걸 하기에서 잡은 겁니다. 자, 하면서 같이 아래쪽에서 줄 수 있는 전체를 다 선택해서 아래쪽에서도 줄 수 있는 걸 여기서 같이 한 번에 다 줄 겁니다. 자, 먼저 전체를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5가지 세팅을 동시에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표 조건 1에 있는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굴림. 자, 여기서 굴림을 찾을 때 굴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써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찾아도 굴림이 없어요. 그래서 굴림 못 찾아서 감독관님한테 묻습니다. 이 굴림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웬만해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걸 가르쳐줬다가는 감독관한테 불이익이 당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보세요 그럽니다. 자,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한 큰 글꼴에 가 있기 때문에 한 큰 글꼴 보이시나요? 한 큰 글꼴에 여기가 있다는 거죠. 즉 한 큰 글꼴에 가 있던 굴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글꼴은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글꼴을 띄웁니다. 모든 글꼴. 자, 모든 글꼴에 가셔서 위쪽으로 가보시면 굴림, 굴림체가 있죠. 여기서는 굴림체가 아닙니다. 그죠? 굴림이죠. 그죠? 굴림에 그리고 10포인트 되어 있네요. 그죠? 반드시 여기 모든 글꼴을 꼭 확인하세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특정 글씨체가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글꼴로 해서 찾으시면 된다는 거. 자, 굴림에서 10포인트. 자, 하나를 줬습니다. 이제 4개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들을 보시면 여기에 정렬이라는 곳에 보면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돼 있죠. 자, 먼저 여기 있는 문자들을 가운데 놓고 나중에 숫자만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다 지금 선택을 모두 다 한 상태에서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숫자 부분만 합계까지 다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겠죠. 그죠? 괜히 다시 또 문자만 찾아서 선택을 또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전체를 했을 때 모두를 가운데 주고 나서 나중에 이 숫자 들어갈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전체를 선택해서 굴림의 10포인트를 먼저 줬고요. 자, 두 번째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죠? 문자들을 가운데로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표 테두리 부분, 전체의 바깥 테두리 부분이 이중 실선되어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내가 선택한 거는 요 지금 안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이 안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선택한 거의 바깥 부분들이 이중 실선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지금 실선을 사방으로 되어 있는 이중 실선을 주기 위해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테두리 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 선택한 2개를 주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를 겁니다. 자, 원래는 L키를 누르면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메뉴만으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선택된 곳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창이 나오고 여기서 테두리, 자, 이중 실선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다 줄 거니까 일일이 하나씩 눌러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바깥쪽, 즉 선택되어 있는 바깥 라인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바깥쪽을 이중실선 다 줘라. 그러면 자동으로 네 군데가 누르졌죠. 그죠? 자, 그리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중실선으로 다 둘러쳐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주고 나서 지금 또 잘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정답을 보시면 여기 9번이라는 요 공간과 요 공간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하고 글자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조금 늘려준다. 상하로 좀 더 공간을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이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맨 아래쪽 라인을 아래로 살짝 한 칸, 조금 모자라겠죠. 한 번 더요. 그리고 두 칸, 이렇게 요 정도로 나가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답하고 비슷하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4개를 줬죠. 또 하나 더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캡션을 줄 겁니다. 캡션. 자, 캡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축키를 쓰면 굉장히 쉬운데요. 캡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체 선택한 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캡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 안에 선택된 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메뉴입니다. 선택을 이제 셀들을 했으니까. 그러면 캡션은 어디다 한 겁니까? 캡션은 이 표에 대해서 캡션이 들어가니까 표의 테두리 부분을 선택해서 이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표 전체가 표에 대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캡션 넣기가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표를 다 선택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셀들 모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표의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캡션 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표 1에 대해서 요거 표 1에 대해서 캡션을 넣는 게 나오겠죠. 그죠? 기본은 표 1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캡션에 보시면 없죠. 그죠? 표 1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백스페이스로 지웁니다. 자, 번호라는 걸 지울 거냐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다 지우시고 자, 이제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죠? 업종별 공공 데이터 방법이라고 치시고 갈로 열고 단위 가로 띄우고요. 콜론 들어가시고 건당 단위다. 이렇게 나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의 위쪽에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개체 속성이 있습니다. 요걸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여백 캡션 부분 그리고 여기 캡션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넣을 건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표의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이니까 요거겠네 라고 누르신 분이 있어요.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위쪽이 아닌 이 기통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여기인데,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넣으면 안 되고 얘를 위쪽으로 먼저 넣어서 나중에 오른쪽 정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위쪽으로 넣고 그리고 얘도 하나의 문단이니까 표의 위쪽에서 오른쪽 정리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먼저 체크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기본은 왼쪽 정리니까 왼쪽에 붙겠죠. 그죠? 자,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을 시키시면 된다. 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표 전체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하라 했죠? 우리? 굴림에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에 10포인트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감점이 됩니다. 자, 정답도 보시면, 자, 업종별 보시면 글자체가 틀리죠. 그죠? 굴림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얘를 굴림체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체로 바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전체를 선택하고 지금 5가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문자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이거는 마무리를 했고, 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라. 요것만 지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숫자 오른쪽 정렬인데,
자, 숫자들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 합계를 넣을 건데 이 합계 셀들도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합계를 넣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다 합계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계도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정렬. 자, 그러면 2번도 끝났습니다. 그죠? 자, 3번 셀 배경 면색 노란색. 자, 요거는 왜 노란색을 줬냐면요, 요걸 나중에 요 부분만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색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9번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면색을 줄 겁니다. 이 색을 주는 거는 어디 갔냐면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아까 우리 테두리 줄 때 들어갔던 똑같은 메뉴로 가서 각 셀마다, 그리고 배경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면색을 노란색. 자, 마우스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노랑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노랑이 나오면은 그 노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노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곳이 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색을 지정할 때 여기 보시면 테마 색상표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본, 오피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 가시면 노란색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자, 색깔이 지금 이렇게 갖다 대도 자, 풍선돈말이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인지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한번 이 테마색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한번 클릭해서 나갔다가 다시 면색에 들어오시면, 자, 기본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제 갖다 대면은 남색 이렇게 풍선돈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 색상을 한번 바꾸고 나면은 이 풍선돈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풍선돈말이 나오죠. 그죠? 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고, 시험에는 주로 요 기본이나 오피스 요 두 개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없더라 그러면 오피스를 찾아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이 있죠. 그죠? 갖다 대보시면 안 나온다 그러면 바깥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다시 갖다 대면 노랑이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테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들어가서, 자, 오피스나 기본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 나오신 다음에 색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랑 선택하시고 설정. 자, 노랑으로 선택이 됐죠. 그죠? 자, 이제 3번도 끝을 냈고요. 자, 이제 4번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자, 캡션은 아까 이걸 미리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 됐죠. 그죠? 자, 어떡합니까? 여기서 이 숫자들, 요거 다운로드라는 이 줄에 요 네 가지 숫자를 더해서 여기 합계 넣고, 자, 요거 네 개를 여기다 합계 넣을 겁니다. 자,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버튼, 자, 블럭 계산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합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연속적일 때는 하나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는 지금 합계를 안 넣고 X로 되어 있으니까 합계는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기타는 거죠? 요 세 개만 볼 거는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연속적일 때는 모두 다 선택해서 내가 마지막에 합계가 들어갈 자리에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블럭 계산식, 블럭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 라인, 이 줄에 대해서 끝에 합계를 구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값을 안 넣을 거다, 넣지 않을 거다면 한 줄씩 하고 요거 띄우고 요거 두 줄을 그 다음 두 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기본은 지금은 연속적으로 같은 라인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합계를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합계가 아닌, 자,
평균을 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게 되면 자, 평균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소수점 두 자리가 기본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시험에 만약에 정수 부분만을 표시하라거나 소수점 한 자리만 표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꺽쇠가 나오죠. 수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계산식을 고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서 내가 한 자리 또는 정수형만 표시하겠다.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정수형, 반올림된 정수형이 나오죠. 그죠? 자, 요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험에는 대부분 두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한 자리라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합계니까 그대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자,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자, 4번까지 지금 다 끝낸 겁니다. 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있고, 자, 지금 보니까 제목줄 밑에도 이동 실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제목줄만 다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표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테두리에 가서 자, 선택한 거의 아래쪽이니까 이중 실선을 선택하시고 아래쪽, 그리고 설정. 자, 또 여기는 요 칸의 또 오른쪽 부분이네요. 그죠? 자, 요 칸들을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그리고 테두리 이중 실선을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만 선택하고 설정.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대각선을 넣을 건데 대각선을 두 개를 넣어서 X를 만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클릭하시고, 자, 이 한 칸만을 제가 선택할 겁니다. 자, 표 선택을, 표 안에 각 셀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같이 우리가 한 칸만을, 요 칸만을 선택하는 방법은 표에서 F5번 한 번을 누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소매만 선택하겠다. 위에 커서를 두시고 F5 한 번. 자, F를 두 번 눌러볼까요? 그럼 뭐가 빨간색이 바뀌죠, 그죠? 자, 요거의 차이점은, 그래서 F4를 한 번만 누르고, 자, 방향키를 내가 눌러볼 겁니다. 아래로, 왼쪽, 오른쪽. 자, 한 번만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보라색 계열 쪽에 이렇게 색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그 칸이 이동을 하죠, 그죠? 만약에 F4를 한 번 더 눌러서 자, 빨간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부터 이동하는 곳까지, 또는 아래로 내리면 자, 범위가 확장이 되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한 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세 번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세 번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커서를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세 번은 전체 선택입니다. 자, 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수정하실 때 편하게 선택을, 각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칸이죠. 자, 여기 기억이 안 나요, F4키가. 요것만 선택해야 되는데. 자, 요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드래그 앤 드롭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죠? 누른 채로 끌고 가면 쭉 범위를 잡고 다시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와서, 자, 여기 하나만 선택됐을 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F4키가 기억 안 난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얘만 선택할 거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서 쭉 범위를 잡았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은 얘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선택. 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아까는 테두리 배경만 줬는데 이제 대각선이라고 있죠, 그죠? 자, X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요걸 누르고 상향, 하향 눌러서 X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X가 들어가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지금 출력 형태대로 모두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합니다.
자, 가끔 또 시험에 보시면 요 셀을 합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와 요걸 합쳐라. 그럼 똑같습니다. 합칠 범위를 잡아주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합칠 건데 여기에 셀 합치기라고 있죠, 그죠? 누르기만 누르면 셀이 합쳐집니다.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메뉴를 다 찾아가면서 지금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빠르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본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은 우리가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단축키가 기억이 잘 안 날 경우가 있어요. 또 시험장 가서 긴장을 하게 되면 또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서 엉뚱한 단축키를 막 누른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를 만드는 방법. 자, 어떻게 합니까? 단축키 Ctrl NT입니다. Ctrl NT. 자, 이거 보시면 입력에 가셔서 요 펼침 메뉴를 보시면 자, 표가 있고요. 자, 표 만들기 가면 Ctrl N 그리고 T죠, 그죠? 자, Ctrl NT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아까와 같은 표 만들기가 나오고요. 자, 5줄 6칸 넣고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되시죠, 그죠?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입력을 열심히 하시고, 자, 이것도 새로 돌려야 되는데, 그죠? 자, 입력을 새로 쭉 하시면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는 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5개를 줄 겁니다. 자, 처음에 뭡니까? 굴림이 10을 주실 거고, 그리고 가운데 진열을 두 번째 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가운데 진열 주시고,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줄 거죠, 그죠? 이 라인들. 자, 라인들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라인은 L키를 누르면 됩니다. L을 기억하십시오. 그 표에서 배경색과 라인, 대각선을 줄 때는 무조건 L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배경색은 C 눌러도 되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하나의 키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키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한 거에서 자, 이중실선 테두리를 줍니다. 자, 바깥쪽 다 줄 겁니다. 설정.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뭡니까? 약간 얘를 좀 내려야 된다겠어요, 그죠? 너무 바짝 붙었어요. 자, 이것도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드래그를 했지만 두 번 정도 까딱까딱 했지만은 이제는 더 쉽습니다.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Ctrl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눌러볼까요? 벌써 한 번 눌러놓으니까 아까 우리 마우스로 2번 움직인 거와 거의 같은 경우가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누를 때마다 선택된 전체 셀들이 같이 늘어납니다. 아래로.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어떻게 줄어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향키 좌우로 누르게 되면 늘어나고 또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비는 좌우가 딱 꽉 차면 되니까 아래로만 한 칸만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답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된 셀 모두를 상하 좌우 상하 높이를 한 마우스 칸 2번 움직임 정도의 너비만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 됐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캡션 5번째 캡션을 넣을 겁니다. 자, 캡션 넣는 키 단축키 컨트롤 NT가 아까 표 만들기였고, 자, 컨트롤 N 캡션은 영어로 뭡니까? C죠, C, 그죠? C로 시작하죠. 그래서 컨트롤 N C 바로 캡션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셔야 될 거고, 자,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대로 놓치셔야 되겠죠, 그죠? 업종별 공공데이터 확보. 지금 손가락을 제가 다쳐가지고 타자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확보 방법.
단위 띄우시고 콜론 넣으시고 그리고 건당이다 라고 이럴 겁니다. 자, 되시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속성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더가시려면 이제 여기 커서가 깜빡일 때 여기 요것도 같은 표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표가 지금 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개체 속성을 더하는 방법이 컨트롤 N, 똑같은 컨트롤 N입니다. 컨트롤 NT, 컨트롤 NC, 그 다음에 컨트롤 NK가 있어요. 컨트롤 N 하고 K를 누르게 되면 자, 바로 표 셀 속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입력하고 바로 컨트롤 NK 바로 누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 캡션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설정.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요것들을 다 선택할 겁니다. 왜요? 굴림을 줘야 되니까. 그죠? 굴림을 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오른쪽 정렬을 할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해서 5개를 줬고요. 자, 2번 정렬 문자는 가운데 됐고요. 숫자들 선택해서 이것도 자, 오른쪽 정렬을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색 면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하시고 자, 똑같이 이것도 L 이렇게 했죠. 그죠? L 누르시고 바로 배경에 가서 색을 선택해서 자, 원하는 색상 찾아서 선택해서 설정. 자,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라. 자, 여기서 계산 기능은 마지막 빼고 연속적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자, 이 계산 기능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의 원래는 여기서 할 건데 자, 컨트롤 시프트 S, S가 썸입니다. 썸, 합계. 그리고 평균은 에버리지, 평균. 쉽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합계는 썸, S. 컨트롤 평균은 에버리지, 컨트롤 시프트 A. 지금 같은 합계니까 자, 여기서 바로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S만 눌러주면 합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게 선택되어 있어가지고 안 먹혔는데요. 자, 컨트롤 시프트 S만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딴 게 어떤 기능 프로그램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안 되는데요. 자, 그걸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선에는 이제 단축키가 안 먹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지금 충돌이 생겨서 제 컴퓨터에서는 단축키가 다른 거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S를 넣으면 자동으로 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죠? 이제 선 모양들. 자, 선 모양들은 똑같이 위에 제목 줄 선택하고 L키를 누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설정. 마찬가지로 구분 다운로드 이 칸을 선택해서 또 L키를 눌러서 이중실선 자, 오른쪽에 실선 넣으시고 설정. 자, 이번엔 또 대각선 넣는 요 칸을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 커서를 두시고 F5 한번 그리고 또 L키 그리고 대각선에 가셔갖고 상하 넣으시고 설정.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단축키를 사용하다 보면 뭐 실제 입력하고 이렇게 고치는 시간 따지면은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한 5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죠? 이렇게 빨리 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셔 가지고 차트 만들기로 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표를 가지고 이 면색을 지정한 이 부분을 가지고 차트 만드는 2020에서 차트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바뀐 기능들을 좀 더 다루고 또 우리가 시험 외에 또 알아야 할 것,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